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소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는 것에는 좀 반대를 하고 있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 또 모든 기러기 아빠들을 지금 비하하는 거냐느니, 뭐 일반화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서로 피곤합니다. 그러지 말고, 뭐 오랜만에 만난 친구하고 학교 동창하고 술자리에서 좀 가볍게 이야기한다라는 관점에서 좀 일반적으로 들어봐요. 자, 물론 잘 살고 있는 분들에겐 그래, 내가 경의를 표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무겁죠. 자, 그런데 나 자신이나 내 친구들, 그리고 내 사촌 동생이 그런 생활, 어떤 생활? 바로 기러기 아빠 같은 생활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나는 당연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제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경고를 해볼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직까지 저는 뭐 결혼을 안 했습니다만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는데, 일단 부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같이 함께 살아야 부부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자녀가 나이가 어리고 부부가 함께 젊은 시절에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남편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가지고 뭐 바깥에 중요한 남편이든 아내든 뭐 이렇게 좀 장기간 출장을 갔다 온다든지, 뭐 사업상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다든지, 그런 거는 물론 또 일정 부분 용인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주가 되는 거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부부라는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함께 같이 살아야 부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여기서 말하는 관점이 뭐냐면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으로부터도 멀어지기 쉬운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위 대표적인 우리나라 젊은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남자 연예인들, 방송인들 있잖아요. 근데 이 남자 방송인들조차도 저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좀 이 참 슬픈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일이냐면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녀의 유학 교육을 명분으로 아내가 자식과 함께 해외로 나가가지고 몇 년 넘게 타지 생활을 하는 거야. 그 방송인 남편이 월 생활비를 이 뭐 물론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1,500만 원에서 많게는 2, 3천만 원씩 이렇게 월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자기는 여기서 혼자서 이렇게 궁핍하게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는 거야. 컵라면 먹고 살고. 결국 그런 결혼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결혼을 남자 혼자만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이 강요된 이상한 결혼 생활을 10년가량 이렇게 몇 년 이상 지속을 하더니 결국에는 끝도 안 좋게 파국을 맞이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연예인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내가 이런 남자들의 인생을 한번 보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 인생 개인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저런 거는 정말로 얼마나 큰 배신이고 얼마나 큰 안타까운 비극입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기 쉽다라고 보거든. 결혼을 하면은 부부가 가급적 그래도 같이 살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좀 보기만 해도 사랑을 하는 그런 게 신혼 생활이지. 결혼한 지 몇 년,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자녀와 함께 해외로 훌쩍 나가 있고, 심지어 그런 생활이 몇 년 이상씩 지속이 되고 남편을 보는 횟수는 1년의 명절급이나 혹은 그 이하로 적어지고 이래버리면은 그거는 사실상 돈을 갖다 바치는 물주의 생활이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고 봅니다. 남편이 보내는 돈만 필요하게 되고 실제로 그 뒷바라지하는 남편의 고생과 헌신은 결국 깨끗하게 없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물론 극소수의 정말로 좋은 여자들은 그걸 막 고맙게 여기면서 끝까지 의리를 다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기러기 아빠의 생활이 길어지면은 남편이 보내는 돈만 필요하게 되지, 정작 그 남편, 여러분들이 했던 뒤에서 남모르게 고생했던 그런 고생과 헌신은 깨끗이 무시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을 그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만나는 게 자발적인 사랑과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마지못해 만나는 의무감의 차원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정도 레벨이 되면 과연 그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일까? 만나면은 되려 불편해지고 어색해하고, 특히 엄마 손에서만 자랐던 자녀들은 부부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너무나도 섭섭하게 일방적으로 엄마 편만 들면서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지경이 되고야 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도 한번 미리 밑밥을 깔았는데 어떤 이런 한 주제를 논할 때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해요. 이거를 논점을 뻔히 이해하면서 괜히 트집 잡고 싶으니까 모든 기러기 아빠들의 희생과 헌신을 비하하는 거냐? 나쁜 유튜버다. 모든 이들의 경우를 일반화하지 마. 뭐 이런 사람들이 꼭 있는데,
자, 그러면은 대화가 안 돼요. 물론 나는 지금 나쁜 최후를 맞이한 사례를 든 것이고, 뭐 끝까지 이렇게 금슬 좋게 가는 가족들, 의리와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가족들의 사례도 물론 있겠죠. 근데 오늘 여기서 다루는 관점은 그게 아니잖아. 핵심은 나쁜 최후를 맞이하는 기러기 아빠들의 비율이 좀 상당히 높으니까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선택하기 전에 결단 내리기 전에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라는 거지. 쉽게 덜컥 해버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파고들면은 세상 모든 주제는 절대로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주제에 대해서도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사담으로 조금 하는 얘기지만 요 일반화라고 하는 게 항상 나쁜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반화를 해 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사람의 첫인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무한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백만 년 동안의 인류의 진화 과정 안에서 그 첫인상과 일반화라는 것도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번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과 일일이 100분 토론, 1000분 토론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주제에서 특정한 결과가 높은 빈도로 발생을 할 경우 기러기 아빠들에게 불행한 삶의 최후가 높은 빈도로 발생할 경우 이게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니까 적당히 이런 몇 가지 상황들을 일반화를 해서 조심 좀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중고등학교, 대학생 시절 같이 서로 눈에 불이 튀어가지고 만나는 이 순수한 사랑. 저는 개인적으로 요 나이 때 뭐 철이 없는 불장난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때의 사랑이야말로 정말로 조건을 최소한으로만 바라보는, 조건을 거의 안 보는 가장 어떤 육체적으로는 순수한 사랑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린 사람들의 사랑을 절대로 저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뭐 물론 그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이제 실수를 하는 애들도 많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그러니까 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서로 눈에 불이 튀어서 만나는 이런 순수한 사랑하고는 좀 다르게 나이가 적당히 차서 적당한 조건이나 뒷배경을 보고 이루어진 이런 결혼 커플들의 경우 남자 측에 굉장히 잔인한 결혼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중고등학생, 대학생 커플만도 못한 사랑을 가지고 결혼까지 덜컥 꼬리내버리는 신혼부부가 우리 사회에 의외로 여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남녀 관계라는 거는 나이만 찬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설프게 결혼까지 들어가 버리는 신혼부부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저런 사례를 바라볼 때 같은 남자로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심리에는 소위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이라는 단어는 원래 한번 투입하고 나면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어떤 투자 비용 같은 거를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사람이 시간과 정성을 투입하고 나면은 거기에 아까움을 느끼고 자꾸만 대상에 집착하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애 경험이 좀 적은 평범한 남성들이 너무 참 이런 순정파의 태도로 이 매몰 비용에 집착하게 되는 현상이 좀 생기죠. 명확하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상대방에게 긋지를 못하고 단호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아까운 마음과 비굴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 영혼을 병들어가면서도 그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그 부당한 인간관계를 과감하게 손절하지를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우리 순진한 남자분들한테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당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여자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여자라면 당신의 어떤 그 지갑, 돈, 이 지출을 아까워하면서 말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고 뭐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안 주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 뭐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깝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과감하게 선을 긋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존감이나 그런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병들어가면서 누군가에게 헌신하지는 마세요. 그게 흑우가 되는 겁니다. 흑우. 자기 자신이 병들어가면서 누군가를 위하지는 마세요. 세상에 그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조금 더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요즘 이른바 설거지 이론이라는 밈이 며칠째 지금 꾸준히 인터넷에서 난리예요. 네, 예전에 생방송할 때도 한번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제가 뭐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뭐 직장인이 이제 그래 설거지 이론이라는 인터넷 밈이 며칠째 꾸준히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만 바라볼 사회적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 인증을 해야지만 가입이 가능한 뭐 유명한 직장인 어플을 비롯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대기업 다니고 잘난 분들 똑똑한 분들도 많던데 그런 곳들을 포함을 해서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남성들이 높은 비율로 이 설거지 이론이라는 떡밥에 대해서 공감대를 표시하고 깨어나고 있는 데는 저는 나름대로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굳이 제가 길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저런 떡밥이 흥하고 있는 핵심은 소위 진정한 사랑이 부재되어 있는 그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별로. 물론 남자들도 현실에 맞춰가지고 조건과 타협해갖고 결혼하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남자들도 솔직히 지들이 가능하기만 했다면은 뭐 TV 방송에서나 볼 법한 유명한 여자 연예인들 막 그런 서양의 정말로 멋있고 막 눈부신 그런 모델급의 사람들과 기회가 된다면 왜 결혼을 안 하고 싶었겠어요? 물론 남자들도 조건에 타협하고 현실에 맞춰서 눈높이를 낮추고 이런 게 있기는 있겠지. 근데 지금 남자들이 서러워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다만 그래도 어른끼리 명색이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이 결혼이라는 그 대단한 약속을 했으면은 최소한 부부간의 상호간에 지켜야 되는 예절과 의리, 존중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그 열기와 순수성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중고등학생 커플만도 못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20대, 30대 신혼부부, 젊은 부부가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남자들이 거기에 현타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를 그렇게 자주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뭔가 현자 타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커플들, 부부들도 많죠. 뭐 제 주변에도 결혼한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왜 없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은 복 받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고의 관점은 결코 적지 않은 오히려 상당히 많은 비율로 적당히 나이가 차니까 어떤 직업이나 조건 같은 거 뒷배경만 조건 맞춰가지고 결혼하는 이런 것들. 뭔가 부모님 세대에서 그래도 봤던 웬만하면은 몇 번 지지고 볶고 싸워도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런 끈적한 그런 끈질긴 정과 의리, 낭만 같은 게 없는 좀 가벼운 마인드로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직시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나는 개인적으로 저 설거지 이론이라고 하는 이 떡밥이 오히려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난리가 나는 게 좀 신기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고민과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쉽게 순진한 마인드로 결혼을 하는 남자분들이 번듯한 남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은지는 나는 상상도 못했지.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자기 배우자 여성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확실한 어떤 검증 과정을 끝내고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난다는 게 난 좀 신기하다라고 느꼈어요. 경솔하게 결혼했던 커플이 많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충격적인 이혼율 통계 자료를 하나 봤어요. 요즘 우리나라 부부들의 이혼율이 3분의 1을 훌쩍 넘어가지고 거의 절반에 가깝다라는 뉴스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소위 세 커플 중에 한 커플이 이혼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충격적으로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제가 최근에 어떤 검색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제는 거의 결혼, 혼인이 깨지는 비율, 이혼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50%에 가깝다라고 해. 이게 전 세계 기준으로는 아직도 1등은 아닌데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인 1위라고 해요. 내가 보니까. 자, 자료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완곡하게 잡아도 대략 한 40에서 45% 정도는 이혼율이 가뿐하게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누구도 젊은 부부들 중에서 누구도 자기는 이혼을 안 할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죠. 이런 건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맺는다라는 건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약속의 무게감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은 감정의 기복도 있을 것이고 욱하다 보면은 말이 좀 험하게 나갈 때도 있고 심지어 부부간에 서로 약간 한눈을 팔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서로 부부간에 잡음도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그럴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그런 섭섭한 감정이 있어도 그 이후에 서로 어른스럽게 대화를 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을 좀 봉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야, 너하고 사이 삐끗하니까 우리 평생 보지 말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결혼을 했단 말이야, 결혼을. 그때 당시에는 평생을 함께 하자고 맹세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살다가 잡음이 좀 생기더라도, 기분이 좀 빈정이 상하더라도, 그 다음에 조금 감정이 진정되고 나면은 서로 어른스럽게 갈등을 봉합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서로 말 한마디 표현도 좀 조심하고, 상대방을 상호 존중하고, 반발자국씩 양보하고, 배려하고, 남의 말도 좀 귀담아 들어보고, 뭔가 좀 이런 게 되면은 웬만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불협화음을 서로 이기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한쪽이 이기적이고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느끼는 게, 물론 맞벌이를 하면은 서로 또 가사일도 분담을 해야 되고 서로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자가 전업주부라면 남편이 바깥에서 어떤 바깥 일을 해와가지고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어떤 헌신을 해오면은, 그지 같은 직장에서 개고생을 하고 나쁜 직장 상사한테 된통 깨져가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헌신을 해오면은, 그 헌신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은 해줘야죠. 반대로 아내가 빵빵한 어떤 사업가고 능력이 있어. 그 남편이 조금 이렇게 처지고 평범해. 어디 가면은 왜 도대체 저런 남자랑 결혼했냐고 남들이 반농담으로 이렇게 놀릴 정도야. 그 아내가 잘났어. 이럴 때는 또 남편이 반대로 아내에게 또 내조, 남편의 남자로서의 내조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극소수의 경우고, 여자가 전업주부라면 남편이 바깥에서 어떤 헌신을 이렇게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 그리고 의리와 염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 그리 쉽게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게 오늘날의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단순히 마초적인 태도나 가부장적인 감성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신용과 신뢰, 누군가에게 헌신을 받으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 어떤 합당한 보답을 하고 존중 어린 태도로 대하는 거.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고 위해주면은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거. 이거는 자본주의적 관점하고도 비슷한 것 같고, 애초에 그냥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예절, 인간성, 의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날 세태를 바라보면은 어른스럽지 못한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정된 지면 안에서 열띠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완벽하게 전달이 안 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러기 아빠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요즘 소위 핫한 설거지 이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좀 두서없이 정리를 해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들은 좋은 커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